여기까지 갈게요. 괜찮아요. 그냥 눌러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소문 듣고 왔어요. 갑자기 안 떨리다가 이렇게 또 카메라가 많은 관계로 떨리고 있는데 오늘 사업 설명을 진짜 진정성 있게 준비해 주신 김이란 사장님을 모십니다. 소개받은 독일 PM 사업가 김이란입니다.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여기 세미나장이긴 하지만 제가 강의라는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독일 PM 사업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잘한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독일 PM 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녀거든요. 네, 2년 1년의 첫째 장녀고요. 그리고 저는 무용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무용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4년 동안 학비 한번 내보지 않은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당시에 지금 제가 38인데 20살, 20분간 18년 전이죠. 학비가 한 학기당 거의 400만 원 가까이, 398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한 푼도 내지 않았었어요. 한 번 1등을 하고 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게 되고 제가 그만큼 돈을 알바하는 것보다 장학금 따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에 아주 앞발이 같이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폭이 좀 좁았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잖아요. 제가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바로 무용 강사를 했어요. 무용 강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출퇴근을 했거든요. 직업을 가졌죠. 그래서 직장을 다녔죠. 그러다가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조금 돈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연 무용 학원을 차리게 됐어요. 무용 자영업이라는 걸 하게 됐죠. 당시에는 자영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사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내가 일을 안 하면 그 수입이 바로바로 지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2년 만에 학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투자했던 돈들에 대해서 그냥 권리금 1,500만 원을 그대로 안 받고 그냥 제가 모았던 돈을 아빠 함께 썼죠.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박따박 직장인이 훨씬 낫다라고 해서 저는 무용이 돈이 안 된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 직장을 하자. 그럼 돈을 많이 주는데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콜센터, 정보가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는 아는 것이 그뿐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낫다, 안정적인 직장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공과 다른 일을 하니까 이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무용을 하다가 무용은 자신 있는데 이 콜센터에서 모르는 거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만났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동안 전국을 막 누비면서 놀러 다녔어요. 얼굴 진짜 까맣죠? 저희는 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어가지고 둘 다 그냥 눈만 마주치고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절 잘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남편의 얼굴 봤다가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남편이 이제 대기업에 다녀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대기업 솔직히 좋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조금만 더 잘 살고 싶다, 여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부족하진 않았어요, 사실. 부족하진 않았는데 좀 더 여유롭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조금 높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애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왜냐면 아이가 때때로 아프게 되면은 직장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장이 막 제 이런 사정까지 다 봐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유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기 시작했던 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전에 N사에서 3년 반 정도 짧게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에 반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긴 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면 여러 가지 이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이 성공에 더욱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당시 좀 잘하고 싶어서 이분 인스타 마케팅을 잘하시는 이분을 뺏겼습니다. 전혀 저와 관계가 없는 분이었고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 3년 반 정도 하다가 제가 고민되는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되긴 되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있다. 배운 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돌연 10년 된 네트워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조금 약간 충격이었고 그 글을 보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셨네. 나도 되게 공감이 가는데 하면서 되게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피드에 이렇게 빨간 통을 딱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들은 생각 처음 봤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이게 뭐지? 10년 된 좋은 회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내고 갑자기 왜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자 이 빨간 통을 이거 뭐야?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발로 알아보게 되었고 며칠간을 진짜 심도 있는 딱 일주일 고민 끝에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어떤 건지 궁금하게 됐기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PM 사업을 하고 있었죠. 열심히 살는데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아껴야 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누구로부터요? 부모님으로. 네,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같나요? 아니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10년이면 진짜 금강산도 바뀐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삐삐 시절인데 지금 어떻게요? 진짜 앞으로 나르는 자동차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방법이 맞을까? 근데 열심히 안 산 사람 있을까요? 안 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열심히 살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조언들이나 어른들께서 열심히 살면 돼요. 언젠가 될 거야. 언젠가? 아직도 은퇴를 못하시고 있으시고 아직도 힘드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될까라는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정말 치솟보게 물가를 못 잡잖아요, 저희가. 근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죠.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버리니까 돈을 안 벌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왜냐하면 같이 벌어야 되니까 애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전 너무 여유롭고 싶었어요. 여유로운 것의 조건이 돈도 있겠지만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내가 그래서 돈이 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돈도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걸 되게끔 해준다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유통 방식이 변화가 됐잖아요. 한마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들어가기 이전에 뭐냐면 직거래 방식인 거죠. 옛날에는 물건의 원산지가 있었을 때 청송에 있는 사과를 서울까지 전국에 배달을 하려면 그 중간에 이동하는 이런 기름비 그리고 사람의 이런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그런 중간 마진에서 떼고 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원가에 비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마진을 싹 다 빼고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의 흐름이 아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쿠팡, 마켓컬리 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인스타에서도 그냥 직거래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제품이 너무나 좋아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PM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PM 제품과 나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4명을 소개했었을 때 이 4명이 4명도 소개할 수 있고 3명도 소개할 수 있고 소개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개하면서 뻗어나갔었을 때 원래 일반적인 일들은 내가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소개하고 퍼져나갔었을 때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보니 뻗어나간 일이다 보니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이런 비활동 소득마저도 모두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동 소득이란 이런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간과 돈이 기반이 돼서 수입의 한계가 없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시스템 소득 정말 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맞고 아니고가 아니라 정말 나도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걸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실 솔직히 제 전공도 아니고 또 어려우면 하기 힘들잖아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PM 제품, 좋은 제품을 체험을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두 번째는 심플해요. 배워요. 그대로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시스템 어떻게 만드는지. 세 번째는 사업자, 저와 같은 사업자를 찾고 또 소비자도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다섯 번째는 여기 1번부터 5번을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할 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일반적인 일과 다르게 이 부의 비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데, 배증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명 속에 있었을 때 두 명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2 곱하기 2는 6, 두 명이 두 명에게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또 두 명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배증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득이 인증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내 삶의 질을 바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은 나의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더 많은, 내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을 써서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의 조건은 노력이 아닌 그가 하는 일에 의해 결정된다. 맞나요? 네,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는 자산소득이 근로소득, 이런 노동을, 직접적인 노동을 해서 넘기는 시점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 내가 쓰는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출을 어느 정도 확 넘어버리면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PM을 선택했냐면요. 일단 처음에 N사의 시절에는 제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거 괜찮네라고 이 정도로 해서 점점 스며들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괜찮다 보니까. 근데 3년만 동안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제품도 중요하지만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회사도 중요하고 보상도 중요하고 제품력은 당연하고 팀도 중요하고 스폰서도 중요하고 그룹의 문화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이밍. 왜냐면요, 이 타이밍이란 게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오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좀 종종 들어요. 결국엔 너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맞아요. 이거 PM도 똑같아요. 내 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특별했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면, 내가 백종원처럼 특별하면 내가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든 들어도 그 일이 30년 됐고 50년 됐건 난 성공할 수 있어요. 백종원처럼. 11억이 망해도 성공할 수 있고 킬리처럼 몇십억이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11억을 잃어버렸다? 저 제 일을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다면서요. 성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PM이 한국에 들어온, 독일에서 30년 됐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6년 차입니다. 이 네트워크 또한 지금 굉장히 PM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PM이 5년 이상 그 나라에 이제 안착하게 되면 철수할 일이 잘 없다고 해요, 대부분. 근데 앞으로 PM도 5년, 10년, 30년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 선택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 3년 반에 했던 것보다 앞으로 지금 새로 시작해도 지금부터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일 PM이 프리미엄의 약자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가 잘 몰랐는데 PM을 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게 되거든요. 굉장히 깐깐하고요. 굉장히 1등만 하려고 하고 아주 그냥 깐깐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장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원하는가 대중이 원하는가, 나만 원하는가 대중이 원하는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감했어요. 앞으로 21년도에 지금 이제 4조였는데요. 앞으로 2030년에는 25조가 돌파한대요. 조 단위가 진짜 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엄청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시장이네? 사실 그리고 주변에만 봐도 10명 중에 9명은 다 건강기능식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2, 3만원짜리 비타민도 하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전 세계 45개국의 이 글로벌 원스톱 아이디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능합니다. 요즘 인스타로도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특이점은 뭐냐면 PM이라는 회사가 이 뉴스킨 코리아라는 이 회사를 원래 4위였었는데 30년대 회사거든요. 들어온 지가 30년대. 30년대 회사를 껑충 뛰면서 3위로 이제 매출액이 여기에 있는 매출액을 꺾었어요. 이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말인즉슨 PM 회사가 탄탄하고 제품력이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좋고 회사가 좋고 안정적이고 보상 플랜도 괜찮고 어쨌든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생각에 제가 생각했던 거 뉴스킨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이 PM이 뭐지? 라는 생각이 이문적인 당시 들어서 그래서 더 깊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보려고. 그래서 이 창립자인 손우구 회장님이 이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받을 수 있는 검증과 안정성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기관에서 다 받아냈어요. 여기만 봐도 글로벌 여기 보게 되면 최고 매출 성장 여기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1등 한 번 찍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자학생이 돼봐서 알겠지만 1등 한 번 찍을 수 있어요. 근데 1등 하려고 그다음부터 그냥 애들 DVD만 놀러가고 어디 수업 등급으로 올라갈 때 옆에서 가고 싶은데 그거 참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으로 하면 그만큼 힘들고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4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회사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저는 여기에 되게 와닿았는데 DNB라고 해서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2명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에서 AAA 플러스 점수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 제일 유명하잖아요. 삼성이 A 플러스 점수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삼성보다 AA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었고 이 제품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 먹는 거니까 내 몸에 뭔가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독일의 LIST라는 우리나라 카이스트처럼 독일에도 LIST라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해서 만들었고요. 보게 되면 TUV 마크라고 해서 여기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건데 150년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롯데타워를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를 건설을 할 때 밑에 지반이 약해서 원래 이제 건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롯데타워를 지을 때 여기 기관에서 TUV에다가 검증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여기는 지어도 보니까 검증해 보니까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지어도 된다라는 인증을 받고 롯데타워를 지은 것처럼 세계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개월에 한 번씩 랜덤으로 제품을 검수해서 원치 않는 걸 나오게 되면 이 마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제품에 이런 마크를 받기도 힘들고 건강기능식품에 유일하게 TUV를 전 제품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자기네들끼리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제품력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안심이 됐어요. 안심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GMP라는 이런 마크인데 GMP가 어떤 마크냐면 제약회사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약은 아니잖아요. 사실 약은 아닌데 굳이 까다롭게 약과 같은 이러한 공정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도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났었고 그 외에도 할랄 인증, 코셔 인증 그리고 엄마들이 엄청 깐깐하게 우리 아이들 잘 먹이는 논GMO라고 하는 그런 마크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안정성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몸에 넣어도 괜찮죠? 네.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안전했어요. 저는 너무 안심했고 다음 장 한번 넘어가볼게요.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액티바이즈를 먹어가지고 귀가 지금 진짜 너무 빨갛죠? 액티바이즈를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지금 몸속에 열이 아주 그냥 네.
그래서 그리고 또 PM 제품이 주목할 점은 킬링리스트의 등재. 한마디로 도핑 테스트,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가 있어요. 세계적인 올림픽 선수들이 몸값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이런 체력이나 출력되는 이런 운동량들. 어쨌든 세상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몸이 재산인데 감기약 하나도 비타민 하나도 아무거나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플 때 약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물질이 몸에 남아있었을 때 이런 그 도핑 테스트에 걸리게 되면 경기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해 성분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올림픽 선수들 김준호, 그리고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유명한 선수들이 즐겨 먹는 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놀랐었고, 한 제품이 아니라 전 제품이 이렇게 이 도핑 테스트에 통과됐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점은 이렇게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연예인,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난리 났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먹고 협찬이 안 되는데 자기 개인 SNS나 이런 유튜브에 이렇게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야빈이 정용진 회장 돈 진짜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내가 돈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거 하고 싶고, 이분마저도 액티바이즈와 리스토레이트 이런 PM 주스를 즐겨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답이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먹는데 이 사람들도 먹는데 내가 앞에서 이렇게 깐깐하게 닦아줬는데 이 제품 진짜 정말 괜찮구나,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PM 제품이 이렇게 빨리 파급력이 빠르고 인기가 많을까? 다 만족할까? 여기에 PM의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인 기술은 NTC 공법입니다. NTC가 뭐냐면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 컨셉이거든요.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 안과 밖으로 정확하게 영양소를 전달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몸속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60조 단위의 세포. 근데 음식을 우리가 먹었었을 때, 아침에 다들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음식을 먹었었을 때 이 먹은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에너지가 나오고 각 장기들이 할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품으로 먹는 그 흡수율은 20%라고 합니다. 개인의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20%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양소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영양 실조에 모두 걸려있는 상태라고 해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PM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음식을 먹었었을 때 입에서 식도, 그리고 위, 십이지장, 소장, 간, 심장, 혈관, 장기, 세포로 가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그래서 낮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죠? 근데 P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사기관이 완전 달라요. 일단 구강 점막에서 흡수돼서 섭취하자마자 혈관을 타고 빠르게 세포로 흡수되는 방식이에요. 입 다음에 혈관, 장기, 세포, 에너지 생성, 에너지 사용.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이 흡수도 빠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PM 제품은 이 사람이 건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키라고 하죠. 세포 안으로 이 세포가 문을 열어주는 키가 있는데요. 이 키가 있어야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 PM은 그 키가 없이 바로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건강하든 말든 나는 흡수해 버릴 거야. 그런 컨셉이 NTC 컨셉이에요. 너무 괜찮죠? 네가 건강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키 없어 상관없어.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60조개의 세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다 굳이 말을 안 해도 전달하고 미소만 띄고 있으면 알아서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그렇지 말하면서 손 놓는데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영상에서 볼 때 제가 그동안에 건강 영양제를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영양제가 필요한 걸 알고 먹었지만 처음에 딱 처음이라고 하죠. 처음 딱 먹었을 때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은데 비싼 거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게 돼요. 내성이라고 하죠. 그게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긴 한다 하더라도 소량의 방부제가 들어가요. 그게 쌓이다 보면 독소를 내뿜잖아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비타민 C 빼고는
K, 세레늄, 망간, 구리, 아연 모든 우리가 먹는 지용성 영양소들은 몸에 받아들일 때 간에서 담즙을 필요로 하거든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에서 반드시 담즙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영상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영상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네, 우리 몸속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영양소가 오메가가 들어와도 기름은 기름으로 손사잖아요. 이 좋은 영양소 오메가가 들어와도 담즙을 계속 뿜어내야 이걸 섞을 수 있어요. 영양소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 들어가 있는 우리 PTC 공법이 들어가 있는 PM 제품은요, 그런 간의 담즙을 요하지 않고 흡수가 바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비타민 B, C 빼고는 지용성, 이런 기름 영양소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전에 먹었었을 때 흡수가 안 되고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이런 NTC의 공법에, 이런 컨셉에 있는 PTC, 마이크로솔브 PTC 공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은 걸 먹어도 그랬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PTC 기술이 없는 제품을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흡수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전조 증상이 없다고요. 50%가. 전조 증상이 없어서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혈관 질병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암과 다르게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관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 액티바이즈가 진짜 이 사업에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액티바이즈를 먹었었을 때 지금처럼 제가 땀과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어때요? 운동을 하면? 땀과 열이 나죠. 대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산소 호흡을 하면서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막 일으키면서 대사 과정을 하는데, 이 액티바이즈 딱 한 잔 마시게 되면 그러한 사업성을 느낄 수 있어요. 약간 뭔가 열감도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약간 쌩쌩해. 비타민 B군이 복합체로 들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막 진짜 뭐든 할 수 있어. 제가 육아를 하면서 진짜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체력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체력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돼서. 근데 있잖아요, 액티바이즈 먹잖아요. 애보다 더 쌩쌩 달려요. 애보다 더 빨라요. 애가 지칠 정도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액티바이즈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도 사업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 먹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좀 아시는 분들은 비타민 B 먹으면 좋잖아 라고 알고 있는 게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타민 B를 단일로 말고 이렇게 복합체가 비타민 B1, 2, 3, 비타민 5, 6, 7, 9, 12 이렇게 복합체로 먹어야 그 효과가 요만큼 아니고 극대화로 된다고요. 요만큼. 비타민 하나 먹는 건 요만큼. 근데 비타민 복합적으로 먹으면 요만큼. 근데 한 달에 41,360원밖에 안 하거든요. 한 잔에 진짜 얼마 안 돼요. 커피 마실래? 커피 한 거의 한 8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 챙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격 또한 착하다. 진짜 가격 또한 참 괜찮다. 누구에게나 찬다는 부담이 안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액티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만 식약처 법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액티바이즈 밑에 옥시플러스라고 보이잖아요. 이게 한국에만 식약처 법 때문에 포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산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온몸에 산소를 공급한, 전신에.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다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그래서 강남에 이거 여담이지만 강남의 대치동, 우리나라에서 아주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연대 보내려고, 고려대 보내려고 혈안인 엄마들이 스카이 주스라고 한대요. 이 주스를. 우리 아이 몸속에 카페인, 공포가 졸면 안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 진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졸림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봉사 눈 뜨듯이 반짝반짝해요.
네, 그렇고 자세한 거 드셔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라면 어떤 거냐면 한 포에 계산해보면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너무 싸요. 자는 동안 세포를 이제 우리는 자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멈추면 죽으니까. 근데 이 자는 동안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는 동안 장기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 리스토레이트가 칼슘, 비타민, 아연, 쿠리,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들어있는데 몸속에 있는 나쁜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한 포 1,000원, 하루 1,000원. 너무 괜찮죠. 2포, 3포 먹어도 되잖아요. 더 생생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괜찮고, 세 번째는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처음에 이 가격을 들어서 샀을 때 그래서 뭐 먹어야 되냐고 얘기 물어보면 파워 카페 또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121,440원이네? 비싸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걸 한번 먹는 순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파워 카페가 말 그대로 정말 이름이 파워, 되게 에너지 있게 하루를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안에 비타민 A, C, E, 폴리페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뚫어낸 곳에 고고급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영양소를 뚫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하다가 요즘에 식습관이 내가 먹는 게, 내가 먹고 있는 게 나의 몸을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 식습관 다들 어때요? 배달 음식 먹고 외식하고 막 진짜 자연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독소가 자기도 모르게 쌓인다는 거죠. 모르고 인지하죠. 그러다 아프면 병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워카페인 안에 기본이 되는 게 유산균이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그 애시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용어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장은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기본 베이스. 그래서 그 락토바실러스에 있는 그 2가지 모유 유래 추출물로 인체와 가장 흡사한, 공생하고 있거든요. 흡사한 유산균이기 때문에 저항성이 없어요. 받아들였었을 때. 뭔가 같다. 우리가 결이 맞는 친구를 만났었을 때 어때요?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결이 안 맞아 어때요? 경계하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그런 항상성 가지고 않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필요한 하루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뭔가 지칠 것 같다. 이 괜찮은 제품 맞아라고 했을 때 2포, 3포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제품들은 2배 먹어, 3배 먹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PTC 기술이 없는 것들은 2배 먹었을 때 간이 더 열일해야 되거든요. 그 지용성 영양소를 썩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쌓인 거 어떻게 배출할 거예요? 근데 PM은 지용성 영양소를 그대로 받았다가 쓸 만큼만 쓰고 남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쏟는 거예요. 딱 배출해낸다는 거죠. 몸속에 쌓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나중에 염증과 독소를 온몸에 퍼뜨리잖아요. 그죠? PM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저는 제품이라고 말할게요. 오토십이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제품력 때문에 끊질 않아요. PM의 회원의 42%가 오토십 회원이고요. 그리고 PM 3종이 전체 매출의 80%입니다. PM은 40여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특히나 이 3종,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공부하다가 끝나는 일이 많거든요. 계속 신제품 나오고 있는 거. 근데 PM 사업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업자들의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신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R&D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사업자들의 보상 플랜이나 커미션에 훨씬 많은 돈을 쓰는 손흥민 회장님인데 제품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제품을 최상의 제품으로 또 업그레이드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 나오면 맨날 사서 써야 돼서 보너스나 이러다 바빴는데 오늘 사실 남편이 여기까지 모셔줬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원한다는 게 예전에는 간다고 칼날이 서 있어가지고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활을 이루면서 3년 반 동안 싸웠지만 지금은 잘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저도 너무 놀라운 게 끊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마트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빨리 만들어야겠다, 확장했다, 이 모든 게 나의 자산이다. 회사는 그만두면 회사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모든 게 내 거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의를 만들다가 저의 과거입니다죠. 이 시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요? 시간?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목을 지어봤어요. 평생 생계 해결 시간표. 이름 노동소득자 직장인 자영 맞나요? 네. 아침 내 주변을 그냥 살펴보세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근하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여기잖아요.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 선택을 내가 왜 직장 가 있을 때 힘들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주말 기다려요? 왜 퇴근 시간 기다려요?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를 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사실 누가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선택하려고 노력하는데 PM은 거부감 없이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부자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부자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부유함 뒤에 있는 자유와 기회가 맞나요? 네. 그죠? 내가 진짜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재정상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성 있는 수입이 이 지출보다 항상 크다. 제가 항상 이 녹색한 게 항상 커야 돼요. 컸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는 뭐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내가 일 안 하면 어때요? 저희 남편이 일 안 하면 어때요? 수입 0. 다들 0.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버는 수입이 만약에 우리 남편이랑 다 같이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따박따박 넘어. 그럼 어때요? 사실 일 안 해도 되고 내가 무언가 다른 것들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택에 대한 자유.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지속되는 수입이 부족하다면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저 돈 많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돈 많이 벌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시간 쓸 수 없는 사람은 다시 또 복귀해야 되는 사람은 돈 많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영이 되기 때문이다. 진짜 제가 노후 준비가 남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한테 기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신랑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려면 뭐 60살, 뭐 더 앞당겨줄 수도 있고 저희는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 근데 60 이후의 삶이 얼마나 살까 생각해보니까 20년, 30년, 80살까지 생각하면 20년 근데 더 살 것 같거든요. 너무 건강해서 그러면 한 달에 나갈 생활비가 얼마일까? 그러면 지금 노후 준비 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노후 준비 해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자산소득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PM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제품의 정보와 사업 정보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PM 사업이 이렇습니다. 시스템 소득을 만듭니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운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하는 행동 말고 생각을 아예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생각을 바꿔내야 된다. 생각을 안 바꾸고 내 고집대로 하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방법, 그들이 말하는 사고 방식들,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과 가치관, 사고 방식들을 배우고 바꿔 나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오랫동안 스비되어 있던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단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나의 이런 성격과 기질, 말하는 습관,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의 성공하신 스폰서님들과 그룹과 이런 문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폰서님들과 함께 그 옆자리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마지막인데요. 저는 스폰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저의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고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요, 즐겁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늘 인스타로도 전화로도 메신저로도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지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직장 그냥 남편이 주는 월급 받았더라면 안전할 수 있겠죠, 조금은. 근데 뭔가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면 해결법을 모를 것 같아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근데
PM 사업을 하면서 막 부딪히잖아요. 어쨌든 만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진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걸 좀 느끼고요. 그리고 영향력도 주는 사람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진짜 깊이 행복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이 비즈니스를 함께 재밌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길에 이 PM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PM 사업을 전달해서 함께 즐거운 사업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